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김밥 먹고 노는 공원으로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조선의 전기를 발발하댔어.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열 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이거 분명히 욕먹는 행동인 거 알고 있다. 근데 난 그 돈 필요하다고. 여기서 했어. 벌써부터 열받는다. 열 안 받아요, 작가님? 맞죠? 그죠? 맞지? 갑시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관객킹 장충단 공원. 누구를 기다리나. 장충동인데요. 장충동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족발. 족발? 아침 안 먹었네. 그러면 족발 좀 뜯고 시작할까요? 이겁니다. 짜잔. 때깔 죽인다. 이래서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요, 족발은. 장충동에는 족발집이 많아요? 6.25 끝난 다음에 그 함경도 평안도 실향민들이 뭘 팔까 하다가 한 할머니께서 족발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보자. 대박이 터져요. 여기에 레슬링, 김일 선수 박치기, 장충체육관이 생긴 거거든요. 왜 여기 족발 이름이 장충 족발인가요? 모르셨어요? 자, 여기가 장충단이란 이름이 유래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장충단이라고 돼 있죠. 장은 뭘 장려하다 할 때 장자고, 충성을 다하다 충자거든요. 고종이 세운 대한제국의 현충원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공원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 여기가 국립묘지 같은 데였어요? 국립묘지는 실제로 이제 그 묘들이 있는데, 여긴 묘는 아니라 사당이 있었습니다. 을미사변 때까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자, 1895년에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쳐들어가지고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근데 명성황후 시해할 때 일본 사무라이들 몇 명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때 경복궁 바깥에 일본 정규군이랑 친일 조선군 1000명 이상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당시 홍계훈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절대로 저 광화문 열지 말라고 했는데 문이 열려요. 광화문이 변절자가 있었어. 광화문이 열리면서 1000명의 병사들이 와르르 들어와요. 홍계훈 경호실장이 온몸으로 막아내요. 난잘당.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을미사변입니다. 처음에는 을미사변 때 돌아가셨던 군인들, 홍계훈 등등등의 이제 무인들을 기리는 사당이 지어졌다가 이모군란 때 돌아가신 분들, 갑신정병에 돌아가신 분들 다 모셔졌어요. 뒤쪽에도 의미가 있는 글씨가 있거든요. 일단 따라와 보시죠. 비석 뒤쪽에 있는 글, 이걸 누가 쓰셨냐면 민영환 선생님이 쓰셨어요. 이 장충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누구를 기리고 왜 우리가 여기 와야 하는지 그런 이유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대한제국의 현충원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건물도 많고 웅장했을 건데, 지금은 솔직히 장충단의 흔적은 이 비석 하나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남아있는 것도 신기해. 이것도 한번 뽑혔어, 이게. 이게 정말 열받는 얘기라니까요. 대한제국 때 이 장충단이 파괴가 됐다고 하면 누가 했을까요? 일본이요? 그렇죠. 일본의 만행이었어요. 왜 일본은 장충단이라는 이 사당을 철저하게 파괴를 하려고 했을까요?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3.1 만세운동이 있었죠. 너희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공간을 공원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 꽃, 벚꽃 많이 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심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랑 그 다음에 창경궁. 여기서 뭐 벚꽃 놀이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말 타고 다니면서 조선의 전기를 발발하댔어. 철저하게 밟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장충단비 일제가 뽑아서 갖다 버려요. 버리는 것도 멀리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공원 안에 놓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을 김밥 먹고 노는 공원으로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충단이라는 이런 장소, 직접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는 공간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저기예요. 장충단 기억의 공간 전시실. 자, 들어가시면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다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시죠. 남소영터, 조선 한양 수도를 방어하던 지금으로 치면 수도방위사령부 남쪽 수비 부대를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군 부대가 있던 자리에 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의 그런 그 영령을 기리는 사당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이고, 끽다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매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끽다점에서 맥주 양식 판매를 그냥 놀자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6탄 3용사의 동상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일본 육군의 정신적 상징이었어요. 자, 이건 진짜 치욕이에요, 치욕 이거. 제가 봤을 땐 일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 추모회를 장충단에서 개최를 했다. 자, 옆에는 예전에 그 대통령 뽑는 체육관 선거, 그거로 유명했던 장충체육관이죠. 그 뒤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신라 호텔이 있어요. 저 문과 관련이 있어요. 신라 호텔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1909년 10월 26일 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죠. 난 순정이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식적인 담화문이었어요. 나의 어리석고 우둔한 백성이 이등방문을 죽였다. 이토 히로부미의 우리식 이름은 뭐죠? 이등방문, 그렇죠. 이등방문을 기리는 사찰을 짓습니다. 이름하여 박문사. 바로 저 자리에, 저 정문이 박문사의 정문이었습니다. 건충원에 우리나라 왼수의 사당을 떡하니 갖다 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영빈관이라고 지금 써 있는 저 문 어디서 많이 보던 문 아니에요? 서울 어딘가에 저 똑같은 게 있어요. 경희궁. 경희궁 앞에 있는 흥화문을 통째로 뜯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의 정문으로 써버린 거예요, 이걸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왕들의 영정, 어진이라고 하죠. 어진을 보관하는 그런 곳이 선원전이라고 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경복궁의 선원전을 뜯어와가지고 부속 건물로 만들어버렸네. 그러니까 세트로 지금 능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침입파들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위패 다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열받아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혹시 열받아가지고 쓰러지면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안준생이란 아들이 있었거든요. 일제가 안준생 보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사과하라고 해요. 여기서였어, 박문사에서. 이 자리에서 이토 히로부미 아들한테 사과하고 돈 받아갔어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도 나름 항변을 했어. 거의 이제 일제 말기였는데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니까 취직이 되나요? 뭐 제대로 생활을 못했어요. 내가 단지 안중근의 아들이란 이유 때문에 나는 사람처럼 살지를 못했다. 이거 분명히 욕먹는 행동인 거 알고 있다. 근데 난 그 돈 필요하다고. 흑역사라면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장충단 공원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장충단 공원이 원래는 공원이 아니었고 민족의 정기가 서려져 있던 장소였는데 이것을 일제가 의도적으로 짓밟아서 처절하게 망가뜨렸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장충단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공원이 달라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뭐 이미 공원으로 만들어진 거를 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공원을 유지를 하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순국하신 여러 열사들, 동상들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오셔가지고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투어 끝! 와, 봐라. 죽이네. 누가 저렇게,
우베코는 친일파에게 주어버리고 좌총령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낙타의 등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갈기갈기 찢겼답니다. 낙타는 죽었어요. 아이고, 아마 오늘 이것이 막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 차 안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은 좀 높은 데를 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 차를 직접 가져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여기에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절벽이죠. 서울이냐고요? 서울 맞습니다. 서울 한복판이거든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절벽일까요? 아니면은 자연적인 절벽일까요? 직접 이 절벽에 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우와. 와. 우와. 대박. 눈 오면 못 올라가겠는데, 이걸? 아, 저거 우리 스태프들 아니야?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 올라, 위에서 뵐게, 위에서. 아, 죄송하네. 이러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거죠. 아이고, 삭신이야. 여기가 어디냐면요, 창신동이라는 곳이에요. 해발 125m. 낙산이란 산 위에 만들어진 동네예요. 자, 이리 오시죠. 와우! 뷰 죽이네. 야, 서울 시내 이렇게 높은 절벽이 아마 없을걸요. 여기가 유일할걸요, 진짜. 야, 또 저 집들이 아슬아슬하게 있고, 저 보세요, 여기. 와. 모르고 보면은 와, 정말 장관이다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누가 저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었나 하시면은 어우, 일제가 그랬습니다. 일제가. 저기가 채석장이었어요. 그 서울 시내에 이렇게 질이 좋은 화강암 산이 별로 없어요. 질 좋은 화강암 산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야, 이거 정말 장점 됐어. 경성부 채석장으로 땅땅땅 지정을 해버리거든요. 여기 낙산은요, 조선 명당이에요. 그거는 조선의 정말 명당이니까 건드리지 마십시오. 웃기지 말아 됐어. 갈기갈기 찢겼답니다. 두부 잘리던, 케이크 잘리던 형태가 없어져 버렸어요. 분노보다는 서글프네요. 일제가 왜 화강암 석재가 필요했을까? 뭘 만들었을까?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조선 총독부금을 여기서 채석한 돌로 만들었습니다. 또 뭐가 있냐? 경성역 구서울역 청사, 서울시청 구한국은행 건물. 거기 보면 주춧돌 축하한다 완공한 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 돌이로군요. 많은 분들이 이 돌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세요. 일본에서 수입해왔나? 어떻게 수입을 해요? 이 화강암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 뻥뻥. 채석장에서 사람 많이 죽어요. 요즘도 정말 위험한 직업이거든요. 당연하죠. 돌이 막 무너지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데 일본인들이 했겠습니까? 나라 일은 조선인들이 자기 손으로 훼손했겠죠. 자, 여기 낙산이 아까 제가 명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명당인지 한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가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높다 높아. 진짜 채석장 전망대라는 곳이에요. 전망이 죽여져. 자, 도착했습니다. 와, 봐라 전망 봐라. 이거 살아있네. 전망. 와, 서울 강북이 다 파노라마로 싹 다 보입니다. 와, 여기가 명당입니다. 명당. 동대문, 흥인지문이 보이시죠? 저기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한양 도성이 보이실 거예요. 저쪽 안쪽은 사대문 아니고 여기는 사대문 바퀴란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윤덕영 편. 윤덕영 편 했을 때 인왕산이 우백호였다. 그럼 우백호에 대칭할 수 있는 좌청룡이 필요하죠. 좌청룡 낙산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백호와 좌총령을 일제가 세트로 망가뜨린 거예요. 우백호는 친일파에게 주어버리고 좌총령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정말 보존을 해야 될 이런 좌청룡의 기가 서려 있는 낙산을 누가 훼손했다? 일제가 훼손했다. 여기 이름이 왜 낙산일까요? 낙타의 등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낙타산 또는 줄여가지고 낙산이라고
불렸습니다. 낙타의 등을 싹둑 잘라버린 거죠. 낙타는 죽었어요. 저기 또 훼손당한 산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절벽이 보이시죠? 저기도 화강암 산이거든요. 저걸 깎아버린 거예요. 이 낙산이랑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커다란 화강암 산이었는데 중간에 떡 하고 허리를 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잘 보이잖아요. 동망봉이 어떻게 훼손이 됐는지. 그럼 여기 낙산이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저기에 가야 되죠. 잘 갔다 오십시오. 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네 진짜. 말도 안 나오네, 말도 안 나. 아유, 드디어 왔습니다. 저기서 지금 우리가 여길 바라봤고 걸어왔어요 지금요. 원래 낙산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겠죠. 적어도 인왕산 정도의 산세는 있었겠죠. 절개지를 따라가지고 우리 슬라이딩 각도라고 하거든요. 쭉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이쪽 연결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여기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있는 곳은 원래는 다 이제 산 밑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돌을 채취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고 조선의 길을 끊기 위해서 이 낙산에 있는 돌들을 캐가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저기 그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구석기 시대부터. 는 농담이고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채석이 이루어졌어요.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선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그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그 실향민들, 피난민들이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서울의 대표적인 판자촌이었어요. 이거요. 하나 둘씩 정착을 한 겁니다.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요. 가까이 가서 에? 뭐? 주시면 안 돼요? 가시죠 뭐. 아마 오늘 이것이 막방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거 건물 보세요. 저 건물. 그 절벽 위에 집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콘크리트로 축대를 쌓아요.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이 위에 또 이렇게 저 집들을 만들었는데 아슬아슬한데 의외로 안전해요. 그냥 화강암은 진짜 단단하거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그 주민들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유,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처음 이게 올라와 봤는데 차가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못 올라오더라고요.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마을버스를 타고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시는 길도 있거든요. 눈 오고 그러면 제설 작업도 하고 크게 뭐 대단한 사고가 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택배 주문하면 잘 오나요? 그래도 서울 시내니까 바로바로 여기를 또 이렇게 보존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재개발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둘 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보고 싶은 동네들은 사실 이런 동네지 우리나라 아파트를 보러 갈까? 그래서 고쳐야 할 곳들, 정비할 곳은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들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투어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면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고통을 받는다. 비록 아픔의 장소이지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역사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투어 여기서 끝! 여러분들 오늘부터 군대 해산합니다. 반납했던 총기를 일찍이 다시 찾습니다. 문제는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일본군과 정말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총을 쏘고 가던 대한제국군 견지를 못해요. 왜? 일본군이 비밀 병기를 설치합니다. 어디에? 바로 아는 만큼 보인다 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투어 가이드 썬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숭례문이죠. 남대문 앞에 와 있는데 피디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스타팅에서 봤어요. 그렇죠. 최근에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재현이 됐던 장면인데, 자, 이 사진을 보시면은 뭔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죠. 뭘까요? 옷을 입고 옷은 다 입고 계시죠. 근데 약간 독특한 옷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머지 분과 달리 이분은 군복을 입고 계십니다. 대한제국 군복입니다. 오늘은 대한제국 처음이자 마지막 수도 한양에서 벌어졌던 시가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타임머신을 타고 1905년으로 한번 건너가 봅시다.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외교권을 뺏겼잖아요. 고종 황제는 일제가 강제로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 갔다. 만국 평화회의에 가서 알려라. 이거를 이토 히로부미가 알았네. 이토 히로부미는 그렇다 쳐. 근데 누가 그거를 격분을 한줄 아세요? 송병준이라고 아주 최악의 매국노 어전회의에서 야! 지금 뭔 짓 하신 겁니까 지금? 지금 당장 사죄하십시오. 그랬더니 고종도 화가 나가지고 송병준한테 너는 어느 나라 대신이냐? 이래가지고 고종이 하도 옆에서 친일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러면 통치권을 황태자한테 주겠다. 이거를 일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종은 강제 폐위당하고 순종이 올라간다. 이걸 만들어버린 거야. 퇴위식과 즉위식 현장에는 고종과 순종도 없었어요. 그냥 천막막 쳐놓고 지들끼리 하는 거야. 일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다 모든 게 다 됐는데 마지막 남은 건 군대죠. 정미 7조약이라고 있습니다. 한일 신협정이라고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조항이 있고 부칙이 있거든요. 그 부칙 안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어. 잘 안 보이게. 대한제국군이 너무 수가 많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잖아요. 10,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10,000명도 많다고 줄이다니 군대를 없애야 돼. 이병무와 일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냐면은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한꺼번에 없애긴 너무 부담되니까 황제를 호위하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부터 해체를 하자. 혹시 시위대가 뭔지 아세요? 데모하는 사람들? 독재타도 시위대가 그 시위대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로 보시면 되거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시위 병영터인데 그 시위대가 여기 주둔했던 터예요. 자, 당시 이제 시위대는 러시아식 훈련을 받았어요. 그 시위대들이 들고 있는 소총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베르당 소총이라고 해서 성능이 좋았던 러시아 소총이거든요. 1907년 8월, 정확하게 8월 1일 아침에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체조를 할 거니까 총 다 놔두고 오십시오. 그래? 오늘 체조를 한다고 여기서? 이 병무가 갑자기 쫙 뭔가 펼쳐요. 체조는 안 하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군대 해산합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이미 시위대들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시위대가 격분을 합니다. 자, 운명의 1907년 8월 1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총소리가 한 방 들립니다. 여기 무슨 총소리야? 누가 쐈어? 유서가 있고 책상 위에 사결하셨다, 순국하셨다. 누가 순국을 하셨을까?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정미의병 발언터. 그 총소리 주인공 시위대 제1연대 1대대장이었던 박승환 차명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십니다. 일본이 시위대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해산시킨다 미리 알고 계셨어요. 일본군은 한 명이라도 더 무찌르고 해야지 왜 거기서 자결을 하셨냐? 안 돼요. 왜? 황제 폐하의 명령이에요. 물론 강요를 했지만 도장 누가 찍었냐? 순종이 찍었어요. 녹봉을 받는 군인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역모예요. 결정을 해야 돼. 내가 황제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깨끗하게 내가 여기서 자결을 해서 병사들에게 계기를 만들어줄까? 그분이 직접 써서 남기신 유서인데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또 내가 황제 폐하를 지키지 못했다. 죽는 게, 10,000번 죽는 게 당연하다. 내가 죽음으로써 병사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이러니까 1연대 1대대원들이 반납했던 총기를 일찍이 다시 찼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런 걸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대한제국군은 반발할 것이다. 서울 시내 곳곳에 이미 부대를 배치를 한 상태였습니다. 일본군과 정말 치열한 시가전을 벌입니다. 그 시가전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교전이 벌어집니다. 대한제국군 서울시가 전투지죠. 반납했던 무기를 다시 되찾고 이쪽으로 와요. 원래 계획은 쭉쭉쭉 가서 앞에 보이는 저 숭례문을 통과해서 도성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이 도성 안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면 객관적인 병력 수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성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장기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1차 교전이 벌어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군이 이미 대비를 했었어도 너무나 분노에 찬 시위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저항을 하니까 당황해요. 야, 우리가 밀린다? 그런데 남대문을 향해서 총을 쏘고 가던 대한제국군 이 정도 위치에서 전진을 못해요. 일본군이 추가 병력을 또 데려왔고 비밀 병기를 설치합니다. 어디에? 바로 숭례문 위에요. 당시 숭례문은 한양 도성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저 위에서 내려다 보이면 한양 도성이 싹 다 보여요. 올라가면 당연히 대한제국군 병영 안도 다 보여요. 안에서 병사들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어디에 숨는 것도 보이고 정말 입지 좋은 곳을 일본군이 안타깝게 차지한 겁니다. 저기를요. 플러스 일본군이 저기다 뭘 설치하냐? 당시로는 최신식 무기인 기관총을 설치해요. 2대를 저 위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난사를 할 수 있는. 솔직히 당시에 대한제국군이 갖고 있던 무기 체계만 보면은 웬만한 서구 열강들보다 퀄리티가 좋았어요. 문제는 당시 이제 그 용산에 병기창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일본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총은 최신식이지만 실탄이 부족했어요. 이쪽에서는 기관총 난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탕탕탕탕탕 끝이. 대한제국군 시위대 진압을 당하게 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시가지 전투가 반나절에 끝나버려요. 일본군 격분했겠죠. 너희들이 감히 지금 일본 제국에 지금 덤벼 씨를 말리겠다. 이 한양 도성 안에 있는 민가들을 다 뒤져요. 대한제국군으로 의심이 되는 민간인까지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비참했는지 대한제국에 계셨던 한 프랑스 이 선교사 증언을 보면은요, 대한제국군 병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행가를 치듯이 던져가지고 헤이 깔깔깔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를 봤다. 정말 비참하다. 역사의 비극이에요. 저 남대문을 왜 만들었습니까? 외적을 막기 위해 가지고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본군이 저 위에 올라가서 우리 대한제국군 사살을 했던 거예요. Excuse me, sir. Can we have a little interview with you? Sure. Do you know anything about this gate here? Well, I do know that it was the southern gate of the walled city originally. Right. So, what's your first impression about this gate here? Well, obviously, coming from Australia, we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For strategic purposes, it's impressive it's still here. Right. You know, as part of I find it fascinating. About 100 years ago, there was a really severe gunfight between Korea and Japan right here in front of the gate. Japanese expansion throughout China and into Korea at the same time. Right, perfect. Okay, thank you very much, sir. All right, thank you. Have a nice trip. Bye. 엄청 관심 많으시죠? 그러니까. 자, 남대문 전투는 이렇게 안타깝게 우리 대한제국군이 패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위대들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소식이 전국에 다 퍼져요. 지방에 있는 대한제국군이 다 일어납니다. 우리도 싸우자. 이번에는 대한제국군과 백성들이죠. 의병과 합쳐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병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독립군이 됩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남대문 전투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졌지만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군복을 입고 계신 이분은 치열하게 남대문 전투 등등에서 싸우셨던 대한제국군 출신이셨습니다. 영국 신문 기자인 맥킨지라는 사람이 찍은 거예요. 왜 싸우냐? 싸우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인터뷰를 하신 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싸움을 하다가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일본의 노예가 될 바에는 나는 자유인으로 싸우다 죽겠다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십니다. 이분들의 정신이 우리 광복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승환 참령, 그다음에 시위대분들 우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남대문 오실 때마다 그 남대문 전투의 의미 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투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